만약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옆에 이웃들이 너 하나님 왜 믿냐? 그 믿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하나만 대라.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는 하나님 왜 믿을까? 구원 좋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왜 믿을까? 나를 지었으니까. 아무래도 창조가 세미나니까 창조작 같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한테 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럴까? 근데 지금 얘기하려고 막 하시는 것들이 다 맞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게 뭐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른 믿음은 언제나 뭐냐면 사실을 믿는 걸 바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왠지 우리한테 이 감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피면 첫 번째 뭐라고 써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태초라고 하는 시간을 창조한 분이 계신 거예요. 이분은 분명히 시간을 초월한 분이에요. 시간에 제한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우리 영원한 분이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분이 아니면 그분은 창조자가 아니에요. 성경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한 분이 계시다. 근데 하늘을 창조했어요. 공간을 초월한 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은 무소부지한 분이라고 그런 겁니다. 공간에 초월자가 있다는 거예요. 무소부지하신 분이 아니면 창조자가 될 수 없어요. 그 첫 번째 물질 지구라 그랬습니다. 물질을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 세 가지를 창조한 분은 어떤 분이냐? 이 세 가지를 초월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걸 초월한 분입니다. 여러분, 모든 걸 초월한 분이 아니면 그분은 창조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창조자가 성경에 보면 한번 등장하는데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저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 얘기하다 나온 거예요. 만물이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그가 없이 된 게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거 하나 믿으면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성경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진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간단한 생물에서 복잡한 생물로 결국 사람까지 진화됐다는 내용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이나 개나 고양이나 개나리꽃이나 곰팡이까지 모두 한 조상에서 파생됐다는 게 진화론이에요. 그들은 두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지금 하나도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여러분, 두 개라 그러면 본인은 믿어지겠어요? 하나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전혀 비현실적인 같은 이 얘기가 지금 여러분 현실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 점점 좋아졌다 그러잖아요. 죄가 있기 전에 멸종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건 완전히 뭐하고 반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하고 반대. 우리 언제가 좋았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시대에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이냐 얘기해야 되는데 진화론이라고 하는 산을 넘지 않고는 설명하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진화론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원숭이죠.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겠습니다.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네? 솔직히 닮았죠? 진화론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유혹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겉보기 어떻다? 닮았어요. 어떻게? 보기에 닮았다 이거예요. 자, 근데 오늘날의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얘기는 안 해요. 왜? 살아있는 것과는 중간이 없기 때문에. 진화론자는 바로 뭘 만들었냐 하면 예전에 어떤 공통조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원숭이로 진화했고 다른 하나는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게 오늘날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조상을 예전에 이제 빠진 고리, 미싱 링크라 그랬고 최근에는 내가 에이프맨, 유인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고민되죠? 네, 하나님 여러분, 이건 다 그림이에요. 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보다 한참 전에 살았다고 믿으니까 보고 그린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분명한 건 뭐냐면 진화가 맞다면 이 빠진 고리였던 시절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므로 이제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 자, 이 빠진 고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자기의 믿음에 대해 증거를 보기 위해서 찾으려고 노력했겠죠. 그러니까 이 빠진 고리가 뭐로 결론이 났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운데 대표적인 건 발표도 했고 어떤 건 교과서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제가 제목을 이제 지금은 사라진 빠진 고리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교과서에 있던 것들이고 어떤 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나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얘기 좀 빨리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 느리게 하면 정말 재미없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자바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일 먼저 발표됐는데 1891년에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됐는데 머리 덮개뼈하고 다리뼈가 발견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완전히 사람으로 결론 났습니다.
자, 필트다운이라고 있었는데 1912년 영국에서 발견됐는데 나중에 읽어보니까 조작한 거였어요. 머리 덮개뼈는 화학 처리하고 말이야 턱뼈는 원숭이 턱뼈를 줄로 연마했어요. 이게 여러분 50년 동안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짓말이었어요. 이 거짓말한 자가 누군가 영국에서 잡으려고 그랬는데 3명의 용의자가 나왔는데 그 3명의 용의자 중에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 우리 탐정소설하면 가장 유명한 게 뭔가요? 셜록 홈즈죠? 그 셜록 홈즈를 지었던 사람 코난 도일이 그 3명의 용의자 중에 한 명이야. 자, 이 사람 얘기는 몇 번 더 나와요. 자, 세상에 진화론을 심어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미국에는 원래 여러분 1930년도 이전까지는 진화론이 확산이 안 됐어요. 진화론 과학적 사실도 아니고 들어가는 걸 철저히 막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미국에 진화론이 들어오는데 몇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네브라스카인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네브라스카주에서 이제 발견됐는데 1922년인데 이빨 하나만 발견된 거였어요. 저 중학교 2학년 때 이 그림이 세계사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이걸 이빨 하나로 만들었다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돼지 이빨이었어요. 교과서는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몇십 년 동안 교과서에 있었어요. 자, 지금 이 3가지는 한국 다 빠졌어요. 미국 다 빠졌어요. 놀랍게 일본하고 중국은 아직도 있어요. 자, 우리 교과서는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 아직까지 있는 걸 보겠는데, 오살라피테쿠스라고 있는데, 요즘은 거의 대명사가 됐죠.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루시인데, 73년도에 발표됐는데, 이디오피아에서요. 이 몸통은 누가 보더라도 팔이 기다란 원숭이의 몸통이었어요. 근데 다리, 이 무릎 관절이 사람을 닮았다 그래서 4발로 걷다가 2발로 걷기 시작한 이제 오살라피테쿠스라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몸통하고 다리 뼈가 같이 발견된 게 아니에요. 3km 따로 떨어져서 발견된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한 몸이라면 뭐를 믿어야 될까요? 3km 밖에서 한쪽 다리가 부러진 거야, 그죠? 와가지고 이제 여기 죽어야 된다 뭐 근데 그런 얘기를 몰라요. 여러분 이런 걸 따지지 않더라도 과학의 탑 저널들은 이미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과학의 최고의 논문지 그러면 네이처지 사이언스지입니다. 네이처지는 영국에서 사이언스는 미국에서. 자, 네이처에서 이 리치먼드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루시의 무릎 관절에 주목하지 않더라도 관절을 볼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새로운 증거들은 루시가 주먹을 얻던 모습, 영어로 너클워커, 원숭이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네. 여러분 현재 살아있는 그 인류학자 중에 가장 최고의 진화론자 그러면 이 리차드 리키를 뽑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루시를 보고 한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 루시의 뼈들을 맞춰보기 시작했을 때 인간을 기대했었다. 왜? 원숭이 같지만 이게 인간의 이제 진화한 증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두를 루시를 인간과 비슷하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네. 그러나 매우 놀랐다. 그들의 갈비뼈들의 단면이라고 이제 이 단면이에요, 단면. 아시겠죠? 그래서 단면은 납작했어요. 근데 원숭이는 이렇게 둥글어요. 사람은 납작해요. 예. 원숭이처럼 둥글었다. 인간의 갈비뼈 단면은 납작하다. 그 흉곽이 가장 큰 놀라움이었다. 이 가슴을 얘기하는 겁니다. 흉곽이 가장 큰 놀라움이었는데 루시의 갈비뼈들은 원통형, 사람은 원통형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원통형이에요. 아시겠죠? 왼쪽에 있는. 그런데 원숭이는 이렇게 원추형이에요. 예.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루시의 갈비뼈들은 원통형이 사람의 흉곽에 맞출 수 없었다. 원뿔형의 원숭이 흉곽에 맞출 수 있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건 원숭이라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결국 이 루시도 교과서에서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자, 근데 우리 자녀들 여전히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는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교과서 얘기 제가 몇 번 할 거예요. 자, 이 두개골이 발견되면 진화론자들은 뭐가 궁금할까요? 이거 원래 얼굴이 궁금하겠죠. 네, 그래가지고 그린 게 이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두개골 가지고 이마가 우둘두둘한지 알 수 있을까요? 코가 들창 코인지, 입술이 어떻게 생겼는지, 턱수염이 났는지, 머리 이렇게 올백으로 넘겼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그림이 진화론인 거 아세요? 나중에 이 두개골은 원숭이로 결론 났어요. 네. 여러분 그걸 여러분 무슨 인류학자나 과학자가 그렸겠어요? 다 예술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의뢰했겠죠? 네, 뭐로 원숭이하고 사람 중간으로 그려달라고. 우리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레톨리 발자국이라고 아직까지 인류학 교과서에 있습니다. 대학 교과서에. 발자국이 69개 발자국이 발견됐는데 이게 이제 사람을 이렇게 뚜벅뚜벅 걷는데 이게 바깥쪽이 눌린 상태로 발견된 거예요. 원숭이 같다. 근데 앞발이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처럼 걷다가 두 발로 일어선 것 같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발자국은 말을 안 해요. 이걸 가지고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어떻게 사이언스에서 이건 사람 발자국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똑바로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걸 그린 겁니다. 그릴 수 있을까요? 이 발자국 옆에 반드시 이 그림이 있어요. 온몸에 털이 난 거 알 수 있을까요? 반은 원숭이, 얼굴이 반은 원숭이고 반은 사람인 거 알 수 있을까요? 근데 놀랍게 여러분 이거 보고 있는 사람 다 끄덕거려요. 이거 주인공이 이렇대. 여러분 이 그림이 진화론인 거 아세요? 나중에 사람 발자국으로 결론 났습니다. 자, 우리 니안데르탈이라고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1896년에 이제 이게 사람의 조상이다라고 제시가 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신체가 다 발견됐는데, 이렇게 등이 굽은 상태로 발견됐는데, 비타민 D 결핍의 구취병 환자라는 걸 알았어요. 이건 한 명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이거 완전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 인류의 조상이다, 진화의 조상이라고 얘기했더니 이거 바로 앞니마 경사각이에요. 자,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이 네안데르탈인이고, 이거 우리 복원시킨 건데, 이 인간은 앞니마 경사가 수직이라는 얘기예요. 저기 나온 것처럼 원숭이는 앞니마 경사 많이 줬는데 사람은 수직인데 나머지 사람을 닮았는데 앞니마 경사가 원숭이 닮았다는 거야. 예. 자, 근데 문제는 뭐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사람 지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굴 모양 얼마나 다양한 줄 아세요? 예.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니안데르탈인 해석은 미세한 신체적 차이를 가지고 한 거다. 이 미세하다는 건 우리들 안에서 있는 거. 우리 다 다르잖아요, 얼굴이. 예. 즉 대부분은 얼굴 안면과 두개골에서 얻어진 거다. 이 사람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진화의 조상 그러면 되게 크로마뇽을 꼽습니다. 자, 이거 제가 진화론 책에서 카피해 온 거예요. 자, 우리 왼쪽이 니안데르탈이고 오른쪽이 크로마뇽인데 역시 이제 진화됐기 때문에 키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더 커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끄덕거리는 분 계시네. 여러분 정말 키 순서대로 진화 순서면 억울한 사람 많죠? 저같이 이렇게 아담한 사람은 덜 진화됐다는 건 뭐예요? 아, 이거 그린 사람들 키가 의심스러워. 본인은 얼마나 크길래. 근데 문제는 이걸 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끄덕거려요. 역시 진화돼서 키가 크네. 왜? 우리 마음에 진화론이 있는 거예요. 왜? 진화론은 뭐죠? 작은 거에서 뭐가 됐다? 큰 게 됐거든요. 자, 우리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계통표라고 하는 이 그림은 어렵지 않게 봐요. 사람 닮은 거 위에다가 들 닮은 거 밑에까지 나열해놓은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두개골이 지구상에 여기 있는 것처럼 진화의 순서로 고스란히 발견되는 곳은 지구상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밖에 없을까요? 지구상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밖에 없냐?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인류가 70억이라고 그러잖아요. 70억을 한 잔에 꼭꼭 묶어도 여러분 제주도 안에 들어가고도 여분이 남아요. 제주도는 점이죠. 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인류의 두개골인 것 같다라고 발표된 거 있잖아요. 특별히 확정된 것들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그들이 이건 것 같다라고 했던 거 다 모아도 여러분 여기 청포 중앙교회 못 모읍니다. 못 채워요. 정말 드물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것도 수직으로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수평으로 발견되는 거 가지고 뭐만 가지고 모양만 가지고 사람 닮은 거 위에다 들 닮은 거 밑에다 나열해 놓은 거 아세요? 자, 이제 내일 모레 나올 거예요. 이들의 나열 측정한 진화론자는 아무도 없어요. 화석은 나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일반인들은 그것도 몰라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걸 느낄 거예요. 진화론은 2단계만 밑에 내려가도 대답하는 게 없어요. 2단계만 내려가 보세요. 대답 못해요. 여러분 이 그림이 진화론인 거 아세요? 자, 지금 이제 다 일어나셔가지고 제가 일렬로 한번 세워볼까요? 세워드릴까요? 여러분 혹시 이거 보면서 진화 맞잖아 그러면 곤란해요. 이 그림이 진화론이에요. 그 다음부터 두개골이 발견되면 어떡할까요? 찾아야겠죠? 어디에 맞을까? 왜? 믿고 있으니까. 이게 진화론입니다. 지구상에 없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저랑 헤어질 때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이 표가 너무 재밌어요. 자, 우리 아까 종회견, 찰스 다윈의 종회견이 언제 출판됐다고요? 1800. 아이고, 청포종회견 정말 수업도 좋습니다. 1800 얼마, 언제요? 59년. 그럼 잘 보세요. 여태까지 가장 먼저 발표된 게 자바오린인데 1891년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다윈이 종회견 쓸 때 이런 거 본 적이 있다 없다? 다윈이 1882년에 죽었어요. 이 얘기 죽을 때까지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빠진 골이 봤기 때문에 진화론이 나온 게 아니에요. 예. 더군다나 이거 아닌 거로 결론이 나왔잖아요.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빠진 고리가 먼저 발견됐기 때문에 진화론 나온 거예요? 아니면 진화에 대한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부터 증거를 찾으려고 한 거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이게 중요해요. 분명히 그 믿음은 그릇된 믿음이면 틀림없어요. 왜? 170년 동안 찾아봤으면 나와야 돼요. 없잖아요. 다 이때쯤 진화론적 모든 걸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구석기, 신석기 이런 얘기 아시죠? 구석기는 뭐죠? 깬 거, 타저석기, 그죠? 신석기는 뭐예요? 강거, 마저석기. 여러분 이 석기 유물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못해요. 아무 누구도. 더군다나 다드모스 때 나이를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다드모스도 얘기잖아요. 여러분 구석기 250만 년 전에, 신석기 10,000년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나이 측정한 사람 있는 줄 아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2스텝만 들어가면은 아니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구석기 250만 년 전에 사람이 250만 년 동안 깨기만 하고 살았다는 거야. 여러분 100년 살아보셨어요? 1000년, 10,000년? 250만 년 동안 그래 깨기만 하고 살아? 완전히 진화론이죠. 10,000년 동안 갈기만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다 웃으셨지만 역사학 배울 때 아무도 웃지 않았을 거예요. 외우기 바빴지. 이것은 진화론이에요. 여러분이 아니라 그래도 진화론 믿어요. 그러면 진화론 들어왔던 나라들은 다음 세대 교회를 떠났어요. 성경하고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언제가 좋았다고요? 우린 여러분 아담이 말도 배우지 않았는데 하와를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이거 믿으세요? 이게 비현실이에요? 그게 비현실이에요. 크리스천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본인이 현실로 배웠던 게 진짜 현실로 갈 때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이런 비현실이 어디 있어요? 네? 완전히 진화론. 이때부터 현도의 고고학이라고 한 거 아세요? 이 틀 안에서 설명을 해야만 고고학자예요. 이 시대는 진화론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교과서 얘기를 좀 할게요. 학생들도 있으니까. 아직도 이게 있어요. 우리나라 교과서에. 물고기, 도롱뇽, 거북이, 닭, 토끼,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있어요. 어떻다? 모양 비슷하다. 그죠? 한 조상에서 타생된 증거다. 해켈의 발생만 목설. 여러분 이게 생물학계의 최고의 위조 논문인 거 아세요? 위에가 해켈이 그린 조작한 그림이에요. 떼고 붙이고 붙인. 밑에가 진짜 그림인 거 아세요? 여러분 이 스테판 제일구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화론자 중에 대부였던 사람입니다. 2002년 사망할 때까지. 이 사람이 한 얘기 보세요. 우리는 100년, 한 세기 동안에 그렇게 많은 교과서 이 그림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무심함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부끄러워한다. 진화론자들 다 알아요. 근데 아직까지 교과서 있잖아요. 미국에서 이게 7년 전에 빠졌습니다. 60년 걸린 거 아세요? 빠지는데? 교과서를 만든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과서 아직까지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진화론이 등장했을 때 사람이 동물 중에 하나로 생각하니까 그 동물에 대한 증거를 보이려는 노력들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흔적기관 아니에요. 아시죠? 네, 우리가 진화됐다면 안 쓰는 부분은 어때야 돼요? 퇴화돼야 되잖아. 그 퇴화되다 남은 증거를 흔적기관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전에 맹장, 흔적기관이다. 왜? 기능을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면역체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꼬리뼈 얘기했죠? 꼬리등뼈. 네, 우리 원숭이에서 진화된 증거다. 퇴화돼가지고. 여러분 이 꼬리뼈에 얼마나 중요한 근육이 많이 붙어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모양이 이 크기가 아니면 여러분 앉았다 일어났다 못해요. 하체하고 상체 사이에 근육을 이끌어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 있죠? 우리 편도선 그래 옛날에 수술을 많이 했죠. 여러분 이게 박테리아 침입을 방어하는 너무 중요한 기관이에요. 특별히 어린애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잘라내는 수술 잘 안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거 있죠. 여자분들이 문제 많이 일어나는 갑상선. 갑상선이 여러분 우리 몸에 요오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케미컬이 아주 미세한 양인데 요걸 조절해 주는 기관인 걸 알았어요. 네. 여러분 한동안은요 진화론 때문에 한 200종이 있었어요. 200종 어떤 경우? 이 기능이 뭔지 잘 모를 경우. 무조건 흔적기관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같으니까. 생물학하고 의학이 발달되니까 다 필요해. 네. 지금 크기와 모양일 때만 100% 기능한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 교과서에 있어요. 흔적기관. 예전에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들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여러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기능이 제대로 하냐 못하냐 에서 갑자기 살고 죽는 문제를 바꿔버렸죠. 근데 사람 또 끄덕거려.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없어서 살아요? 흔적기관인가요 머리털이? 한쪽 팔 없어서 살아요?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살고 죽는 거로 바꿔버렸어요. 네. 여러분 사람하고 동물이 정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쭉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사람하고 동물 차이점 어떤 게 있는가? 분명히 보이는 거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기는 거죠. 언어의 능력, 예술의 능력, 창조 능력, 도구사용 능력, 종교적 행위. 그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도 알아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거에 동물하고 훨씬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걸. 네. 여러분 이 땅에 진화론이 들어왔는데 언제라고요? 1800? 네, 종의견. 이 책이 여러분 현대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라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우리의 생각에 너무나 많은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건드렸는데 바로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예요. Who am I? 언젠가부터 우리가 사람은 무슨 동물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사회적 동물, 고등동물, 그저 생각하는 동물, 영장류. 언젠가부터 사람이 누구냐? 그럼 무슨 동물이라고 시작했어요. One of the animals. 동물 중에 하나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낮에 나오겠지만 동물들은 모두 다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사람을 창조할 때 3번 연거푸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뭔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여러분 형상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이미지. 이미지가 뭐예요? 제가 이제 일본을 가는데 일본에 제가 이제 이 세미나 할 때마다 그럽니다. 저 이재만 아니에요? 이재만이가 윤사마 이미지가 나지 않냐고. 분위기 엉망되는 거죠. 감히 누구야? 왜 그럴까요? 안 닮았으니까. 이미지란 건 뭐예요? 닮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보이는 건 너가 다스릴 대상이고. 아시겠어요? 우리 누굴 닮았다? 보이는 걸 초월하신 분을 닮은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놀랍게 누구죠? 그 이상은 하나님. 우리의 시작은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보이는 걸 초월하신 창조자예요. 이분 외에는 모두가 우상이에요. 네. 뭐라고 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냐 형상을 쫓아. 계속 얘기하는 거야. 너 누구냐? 이미지 오브 크리에이터. 나 닮았다. 우리 누굴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나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릴 대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괴로우세요?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훨씬 자유로울 것 같으세요? 네?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의식이 더 올라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사람은 다 어디서 출발하냐 하면 나예요. 나.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이게 우리의 생각의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어디서 왔나 알고 싶은데 보이는 것밖에 안 남죠. 여러분 이 보이는 것 가운데 어느 분하고 가장 닮은 것 같으세요? 보이는 것 가운데. 이분 아니 이분. 진화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은데 언젠가부터 어떻게 해? 뭐만 가지고? 보이는 것만. 여러분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자, 우리 믿음장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으로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온 게 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여기서 보이는 거하고 나타나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즉 보이는 건 보이는 거에서 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보이는 거 어디서 왔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네.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첫 번째 믿음이에요. 사람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렸을 때 자연스럽게 나온 게 뭐냐면 진화론입니다.